네, 브리니 TV.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예, 브리니 TV를 보시고 성장해서 결국 매입하신 매입 스토리 주인공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찬스 여러분 꼭 보셔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단 브리니 TV의 정신적 지주 그리고 오픈 스카이 고등학교 교육 혁명가 체케바라 우리 윤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네, 이제 윤케바라로 불러라. 자, 그리고 우리 매입 스토리 이제 엄청난 집을 가지게 되신 브리니에서 이제 누구야? 부자가 돼버린 미스테리 남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큐라고 하시죠. 큐, 네. 큐 모셨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거 브리니 TV 우리 시작할 때부터 네, 댓글 봤는데 시작할 때부터 본 것 같은데. 사실 딱 제 높이에 맞는 컨텐츠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과 뭐 자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지만 너무나 지금 막 뭐 스터디나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좀 컨텐츠가 어렵거나 그러는데 좀 성우님도 그렇고 윤쌤도 그렇고 약간 잘 모르는 저희 때한테 좀 쉽게 풀어져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컨텐츠에 딱 맞아서 이렇게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 설정. 네, 그래서 알림 열심히 설정. 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네. 선생 출신이라. 교육계 체크해봐라. 오픈 스카이. 네. 자, 그러면 우리 메이 스토리를 한번 저는 들어보고 싶은데. 아, 네. 그러니까 어제였어요. 바로 어제. 아, 어제 계약하셨어요? 네, 오. 어제. 저희가 이제 먼저 상담 요청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도림 태양 아파트랑 영등포 푸르지오랑 그죠? 네. 네. 그러면서 대림. 네, 신도림 신도림 대림 2차. 2호선 라인이네. 네, 그쪽 보면서 되게 괜찮은 분 잘 찝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분석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오셨죠. 고세를 못 참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추천지를 그러니까 계약하신 그 지역을 윤쌤도 이미 생각했던 곳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말씀드려야겠다 이거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약하셨다 그래서 그럼 우리 오늘 촬영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그 매입까지의 뭔가 경험담, 브리니로서의 네. 이런 경험담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17 대책을 뚫고 진짜 매입을 하신 거죠. 그 주에 자금 조달 계획서와 뭐 이제 기타 등등의 규제들 뭐 이런 걸 다 뚫고 뭐 이제 대출 규제 다 뚫고 이제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걸 뚫고 매입할 만큼 거기가 되게 오히려 617 대책 이후에 되게 핫해진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 네. 김영미 킬러네. 그렇게 되나요? 미안합니다. 정치색은 없어요. 네, 저도 네.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원래 고민이 뭐셨죠? 원래는 이제 지금 거주하고 있던 집이 이제 매도가 됐고 용인이었죠? 네, 용인 수지구청 수지. 쪽에 좀 구축이긴 했는데 리모델링 이슈. 네. 아. 살고 있는 집이 좀 연한이 오래됐고 그 옆에 하나 지금 조합 설립이 돼가지고 그 전에 브리니 TV에서 한번 말씀해주셨던 데가 있는데 이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초인마을 초인마을의 산풍동. 네, 수지구청 산풍동. 쪽에. 네, 거기가 그리고 요즘 그쪽 신정 6단지 뭐 이런 데도 거기 다 그 옆에 네, 보원 아파트 그러면서 그 수지구청 구축 일대가 지금 다 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슈가- 조합이 생기고 막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 리모델링 조합이 지금 뭐 동의율이 60% 넘고 오. 그러면서 이제 시공사 뭐 미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갱노에서 뭐 100명이 보고 있고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관심이 자연스럽게 올랐고 사실 제가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놓은 지는 꽤 됐어요. 1월 서울 이후에 내놨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잦아들었다가 오히려 이번에 이제 뭐 617 대책 나오고 한다고 하니 그때 이제 오히려 이제 막 규제 지역이 너무 넓어지니까 원래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럼 교통이 좀 좋은 이 신분당선 라인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다고 저희 집을 사신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이 그쪽을 되게 많이 사고요. 네. 거기를 이제 입지가 워낙 좋고 거기 환경이 신혼부부들이 살기 되게 괜찮잖아요. 편의시설 우리가 또 많잖아요. 초반에 추천한 데가 거의 다 DX 라인이잖아. 그래서 거기 저도 제 주변에 동생들도 되게 많이 살거든요. 거기를 일단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아파트가 오래된 건데
요즘 또 신혼부부들 입지 좋으면 다 리모델링 해갖고 네. 들어가니까 안에를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래서 되게 만족도 높더라고요. 그 저희 집도 완전 구축이었고 심지어 저희 집은 그 기본적으로 좀 시공이 좀 잘못된 천장이 오래되면은 내려앉는 문제가 있어요. 키가 큰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게 천장이 목공이 아니라 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신식 방법이었고 근데 그걸 하다 보는데 이게 시간이 25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가 약간 처지기 시작한 거죠. 그 열과 그걸로 해서 이게 쇠가 이렇게 팽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근이 이렇게 살짝 배가 내려앉으니 그러니까 저희 집도 딱 봤는데 이제 리모델링 시작하자마자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내려앉았다는 게 아니 푹 떨어진 거죠, 천장이. 헐.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짜 빡세게 했고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저희 집 지금 매입하신 분도 신혼부부신데 그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내가 관심 있으면 리모델링 하나 안 되는 집을 최대한 싸게 사서 리모델링을 빡세게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조금 뭐 잘 돼 있는 집을 사서 좀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희 집을 구매하신 분은 이 집은 천장도 다 돼 있고 올수리 다 돼 있어서 그래서 더 손볼 데가 없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으셨다. 그분도 이제 올 겨울쯤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좀 서두르신 이유를 여쭤보니까 지금 너무 이런 정책 같은 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일단은 집을 먼저 사놓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다 보니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됐던 거였는데 그래서 유쌤한테 저 이런 지역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브린TV에서 그런 부분 상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모르니까 동네가 어떤지 임장을 가볍게 할 마음으로 어제 그래서 신도림의 아파트 2군데랑 이제 영등포 프로지오까지 한번 쓱 둘러봤죠. 근데 영등포 프로지오는 제가 올 초에 한번 쓱 봤던 적이 있어서 거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신도림은 사실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구로 따지면은 영등포는 영등포구고 신도림은 구로구다 보니 좀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 그랬다가 또 어차피 영등포 프로지오도 그런 이제 신안산선 들어오는 호재로 이렇게 보다 보니 그 바로 옆에 보다 보니까 GTX B가 들어오는 신도림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볼까 해서 보니 교통이 너무 일단 좋았고요. 신도림 쪽이. 교통도 아주 좋죠. 예. 여기 또 환승 라인이잖아요. 환승 라인이죠. 1, 2, 5선이 그러고 이제 GTX B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환승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하나 더 가면 뭐 신안산선도 뭐 한 정거장 차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실제로 인장을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림 아파트를 먼저 갔는데 거기도 세대가 2,500세대. 엄청 많네요. 평지에 되게 큰 세대고 대단지. 초품하고 바로 오. 엄청나. 그 안에 뭐 국공립 유치원도 뭐 3-4개씩 있고 그런 이제 실거주를 하기에는 되게 좋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게 저랑 약간 인연이 없는 다 매물이었어요.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사를 안 하시고 수리를 안 하셨던 집이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것도 층수가 좀 안 맞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좀 안쪽에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단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단지 밖에 나오는 것까지 시간이 거의 꽤 걸리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근데 태형 아파트를 보려고 했을 때는 워낙 또 거기는 기찻길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객 노노에 보면 다들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게 그 동네 가서 경쟁 있는 동네에 대해서 물어보면 단점을 좀 되게 날것의 단점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동산에서 물어보니까 이거 꿀팁이네요. 꿀팁.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호객론에는 좋은 점밖에 없으니까 정말 낱낱이 알고 싶으면 그 라이벌 그 아파트 단지에 거기에 글을 남기는 거지. 이쪽 어떠냐? 그래서 서로 또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대림 갔을 때는 그 태형 아파트는 소음도 심하고 그 앞 라인은 너무 그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크다. 그리고 거기는 신도림이라 하기에는 이게 가운데 이제 기찻길이 분리돼 있어서 문화적으로는 신도림을 할 수 없고 나중에 자녀 계획을 하면은 초등학교 모르는데 중학교부터는 학군이 이쪽 신도림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서로는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단절돼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태형을 가보니까 실제로 그 기찻길 라인에 바로 맞닿아 있는 동들은 확실히 소음이 있어요. 그거는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지하철이 다니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화물 기차가 다니는 라인이에요. 그거는 진동이 난리 나겠네. 없다고 하면 그거는 좀 그 정말 자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약간 그
자기 아파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그렇게 하면은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구라. 그렇죠. 일반인이 가서 듣기에는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격도 거기에 반영이 돼 있었고 저는 이제 거기 약간 피해서 근데 그 더 안쪽으로 가면 이게 로얄동이라서 거기는 가격이 실제로 거의 1억 가까이 차이 나고 와. 거기는 그리고 아예 평수 자체가 아예 큰 거를 배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바로 맞닿아 있지 않은데 거기 그 아는 거에서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매매 지금 가능한 물건이 3건밖에 없었고 여기도 태영도 1500, 1800 1000몇 세대 되는 제법 큰 단지에서 매매가 3건밖에 안 남아 있었고 지금 진짜 물량이 없네. 네, 한 건은 이미 10억을 넘어서 이거는 이보면 가격 조정할 계획이 아예 없으셨고 한 건은 지금 가격도 싼 건 아니었는데 집 상태가 거의 한 번도 수리를 안 한 집이라서 그런 그런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제 제가 봤던 집이 확장이랑 이런 공사도 다 돼 있고 가격도 조금 거기다 내고를 좀 해주셔서 어제만 그 집에 5분이 넘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또 경쟁을 뚫으시는 거네. 이거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새 지금 막 저 말고도 주위에 최근에 이제 집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집주인분이 계좌번호를 그렇게 안 주려고 하시죠. 이걸 이제 계약금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 빨리 계약금 넣어서 이걸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고 싶은데 계속 간 보면서 가격 올리고 1000만원 더 달라 안 그러면 뭐 옆에서 누가 어느 부동산에서는 1000만원 더 준댄다 하면 또 1000만원 그럼 더 줄 테니까 너 줘라 하면은 잠깐 다시 생각해보니까 한 2000만원 더 올리겠다 하다가 뭐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계약금을 받았는데 안 팔면 또 물어줘야 되잖아. 100배상 해야죠. 가격금 하면서 얘기하고 근데 이제 막 그것도 만약에 못 물어주겠다 이러면 막 법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골치 아파져가지고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우리 그 불인리방이 따로 만들어졌는데 그 배액배상으로 차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되게 그래서 요즘 가계약금도 되게 많이 넣잖아요 예전보다. 그렇지 안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약일을 지금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 그러니까 거의 6일 정도 텀을 두고 쓰는 거라서 사실 마음이 쫄리는 건 조금 아직도 있긴 해요. 그치, 그 안에 계속 예전에 가계약금 얼마 넣으셨죠? 지금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그 안에 뭐 거기가 한 4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 야 배액배상 해줄게 하고 2천만 원 더 받고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2천만 원이면 배액배상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액이니까 2배. 2배? 아 진짜 그냥 딱 진짜 말 그대로 그 배액이네. 는 것만큼 돌려받는 거죠. 훌륭하네. 좀 그런 경쟁이 치열한 데는 자기가 배액배상 물어줄 테니 자기한테 팔라. 아니면은 4천만 원을 물어주고도 나는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아니면 막 진짜 하루 이틀 사이에 가계약금 넣고 내일 계약을 해버리던가 막. 아니면 가계약금 자체를 되게 좀 세게 넣던가. 지금 난리구나. 그 6.17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여기는 지금 빨리 사세요라고 얘기한 그 동네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동네들은 지금 이제 왜냐면 이거 없어요. 지나면은 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호가 거의 그 베팅하듯이 콜콜 뭐 경매하듯이 맞아요. 바로 되는 걸 보니까 사실 저도 어제 가서 이거 놓치면 그리고 심지어 저 말고 바로 30분 뒤에 한 팀 또 보러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는 후딱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집주인분한테도 좀 잘 인사드리고 집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좋게 잘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지 가격도 조금 지금 바로 너 집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방금 봤는데 좀 이렇게 빨리 계약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이 정도 금액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도 조금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희 집 팔았을 때도 좀 좋고 뭐 이쁘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과의 거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조금 내고를 해드렸거든요. 이사비나 더 많이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걸 또 여기서 돌려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그 사람과의 그거라서 좀 아무래도 그렇게 좀 얘기하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받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래 기술. 위치 자체가 일단은 뭐 호재 교통이 너무 좋잖아요. GTX B역에다가 뭐 완전 진짜 초역세권 단지니까 그리고 쇼품하고 그죠? 그리고 몰세권 앞에 뭐 이마트 있고 뭐 백화점 있고 이런 현대백화점 뭐 호텔도 큰 거야. 교통, 편의, 교육, 입지적인 요건은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단지 자체도 그 권역에서는 되게 대단지고 그리고
향후에 그 권역에서 신규로 공급될 신축 단지는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물론 약간 20년 정도 돼가긴 하지만 그런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훌륭해서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사실 그쪽 권역에서 신축을 찾으려면 신축이 없으니까 거기 보니까 우성 1, 2, 3차 같은 경우 리모델링 네, 네.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 저 어제 계약하는데 바로 옆에서 계약하고 계셨어요. 네, 신혼부부가 거기. 그래서 약간 신축을 그 신도시 권역에서 신축을 원하면 그 우성 1, 2, 3차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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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한테는 대림 1, 2단지가 안 맞았던 거지. 거기도 되게 살기는 되게 좋았거든요. 좋죠.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는 사실 구로역 쪽으로 가는 데고, 구로역에서 또 환승하는 그 출구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림은 그런 또 장점이 있고, 거긴 학군 자체가 약간 목동으로 학원을 보내거나 그럴 수 있는 게 가깝고, 학군 자체 좀 좋아서 그 좀 자녀가 조금 나이가 있어서 앞으로 뭐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신다면은 되게 좋은 동네 같았는데, 교육을 신경 쓰신다면 오픈 스카이. 거기 부동산 그 사장님이 한 말이 거의 똑같아요. 거기 사실 태양에서 초등학교까지 있다가 중학교는 위로 보내야 돼서 네. 그때 이사 가는 분들도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초등학교랑 이런 편의는 누리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라이딩이 가능한 거잖아요. 목동 라이딩이. 네. 잠실이나 이런 쪽에서 대치동 라이딩 하는 것처럼. 네. 그럼 아내분도 만족하세요? 네. 원래 그러니까 그 대림 1, 2단지를 갔을 때 와이프가 생각했던 그 단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좀 큰 단지긴 한데 와이프한테는 조금 그게 뭔가 느낌이 안 왔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태영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단점, 그 지하철 기찻길하고 바로 붙어 있다는 사실 단점이 컸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던 집도 앞에 되게 왕복 8차선 도로가 다니는 데인데, 저랑 와이프가 그런 거 좀 무딘 편이거든요. 그렇게 별로 예민하진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진짜 만약에 집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임장을 꼭 가보셔야 돼요.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호갱로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은 그런 카페나 이런 데에서 보통 그런 정보들이 오고 있는데, 그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인가, 그걸 보고 결정하시는 게,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휩쓸려서 하는 것보다 결국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라이벌 단지의 신랄한 비판을 또 듣고 네.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네. 태영에 대한 지금 호감이 뭐 엄청난. 저희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럼 당신은 이제 태영호. 미안합니다. 그 동네는 못 가겠네요. 태영호기야지. 네, 태구민. 네. 자, 그러면 지금 용인집은 그럼 아예 그냥 이제는 빠이빠이. 그 매도하고 그걸로 이제 맞춰서 그쪽으로. 사실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제 명의로 낸 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와이프 명의로 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있던 집을 매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갑자기 2주택이에요.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세세한 혜택 같은 거는 사실 이런 뉴스나 보도자료에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러면 상황이 남편, 아내가 다 집이 있는데 네. 결혼을 했으니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 근데 보통 이런 디테일한 상황들은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보도자료나 특히 뉴스에나 잘 언급되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관심이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찾아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법령을 찾아 들어가니까 예외 사항이 몇 개 나오는데, 뭐 노부모 공양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뭐 업무로 인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거리가 멀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뭐 같은 인접 지역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맞아, 그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몇 킬로 이상 뭐. 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가구는 예외를 5년을 주더라고요. 5년. 보통 그런 비과세는 뭐 2년 이렇게 주죠. 2년이죠. 주는데, 이 결혼으로 인한 거는 결혼으로 인한 5년인데,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정책 발표 날 때마다 그것마저도 영향을 줄까 계속 봤어요. 그치, 막 5년을 3년으로 줄이겠다. 그거는 안 줄 것 같은 게, 요즘 워낙 결혼을 해야 되니까. 많이 안 하니까 심지어.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정말 잘 알아보긴 해야 되고, 만약 그런 거 너무 어려우면 109 그 국세청에 전화하면 그 양도세 담당 사무관이 통화해줘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뭔가 확실한 답을 안 줄 때는 기획재정부의 그 세제정책 담당자한테 전화해봐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뭐 파리 대책 되면서 일부 소급되는 적용들이 있었잖아요. 막 그런 거 그 세제 정책 만든 분하고 통화했거든요. 그러고 여러 번 항의를 했죠. 맞아,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완 대책 나오고
근데 이제는 제가 자꾸 그쪽으로 전화하니까 그 국세청으로 전화 안 하고 그 기획재정부 세제 만든 분한테 자꾸 전화하니까 그거는 국세청 109에 전화하세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너무 헷갈리면 사실 뭐 세무사한테 막 다 일일이 물어보기도 어려우면 정부가 책방이야.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근데 요즘 뭐 세금 상담 너무 많이 하는지 통화 연결이 잘 안 되긴 해요. 아니면 그 국민신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연락번호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담당 사무관이나 이런 전화번호가 있어서. 근데 사실 전화할 용기는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요즘 공정위에 많이 전화하거든요. 유튜브 그 경고법 이거 때문에 돈 받고 하는 거. 아무튼 그 1가구 2주택 유예 일시죠.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집 있는 여성분들 연락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불인이 시절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모르니까 집을 해놓자. 와이프도 이제 결혼 그 상태였는데 이걸 너무 불인이 시절에 너무 어렵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막 어떻게든 찾아보고 하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던 상황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되냐 안 되냐 너무 정보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맞아. 막 어디선 된다 그러고 또 어디선 안 된다 그러고 카페다 하면은 또 지들끼리 싸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아니면 또 세무사도 부동산 요즘 법이 너무 바뀌니까 다 아시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양포세라고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 쪽에서도 이 정책을 계속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세무사 쪽에서도 자신 있는 파트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이렉트로 그냥 국세청에 양도세 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해주고 본인도 좀 모르겠으면 알아보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건 또 통화 어차피 제가 녹음 안 해도 통화 녹음하잖아요. 거기서 공무원들에도 의무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좋으니까. 근데 너무 바뀌니까 그분들도 헷갈리나 봐요. 근데 틀린 정보 줬다가는 또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그분들도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불인이로서 서울에 당당하게 계약을 또 하셨고 이제 첫 서울 집을 축하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또 목표는 뭡니까? 앞으로 목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지금 아직 절반 정도밖에 제 집이 아니니까 40% 정도밖에 제 집 아니니까 나머지 60%도 크게 가져갈 수 있게 나머지 40%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대출 갚으셔야죠. 네,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주위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물어봐요. 형 집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불인이 TV 이제 구독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 하기 전에도 선생님이 저한테 하실 때 지금 가장 사기 적기라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지금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사회 초년생일 때는 이거에 대한 감이 저도 전혀 없었거든요. 관심도 없고 버는 돈 이거밖에 안 돼 무슨 집은 너무 먼 맞아. 근데 저도 와이프랑 결혼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들어가서 샀거든요. 사서 근데 그것도 그때 전세 가격이 거의 70% 80% 육박하는 아파트였어요.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는 이거 그냥 전세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집값도 그냥 그대로인데? 라고 했을 때 그냥 맘 편하게 살 그거 생각해서 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뭐 불인이 TV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알짜 지역들 또 관심 갖고 하다 보면은 그런 데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뭐 늘 불인이 TV에서 얘기하는 그런 무상향 하는 그것 때문에 좀 결단을 갖고 조금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모든 자산가나 투자가의 기본이 일단 자기가 살 집 하나를 구하고 나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주가 대폭락 때 남은 게 없으면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전빵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아무래도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불인이 TV를 계속 하고 왔습니다. 와이프랑 만약에 이 집이 안 오르거나 아니면 좀 만약에 조정이 돼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나중에 우리가 살 때 이런 입지적으로 좋은 게 있으니까 실거주니까 실거주니까 그리고 잘 지금 타이밍 맞춰서 넘어온 거니까 앞으로 그냥 돈 열심히 해서 갚아 나가면서 그래서 잘 살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그래서 호갱눈에 여러 군데 알려해놨던 거 있었거든요. 다 껐어요. 미련을 다 이제 이제 내 집에만 관심 갖고 다른 데는 이제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까셔야죠. 하루에도 10번씩 옵니다. 이게 알람이 주차 엉망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 6.17 대책으로 서울이라는 지역이 모든 지역과 거의 이제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곳이니까 사실 서울로 되게 뭐 괜찮은 타이밍에 그 매물도 없는 상황에서 잘 들어가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실거주를 위해서 가시는 거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도 결혼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내분의 이게 뽐뿌도 있었죠? 아, 예. 그러니까 서로가 빨리 하고 그 점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더욱더 이제 내 집이나 좋은 환경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이럴 때 기회를 막 늘 이렇잖아요. 지금 아니면 못 쓸 것 같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알아봤고 거기에 지지를 해준 게 와이프였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와이프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 야, 이런 영상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로맨틱 영상 편지 좋았고요. 저는 애초에 선대인을 믿는 게 바보였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선대인은 알고 저는 선대인을 몰랐어요. 되게 유명했죠. 네. 저는 낙검수 매니아여서 낙검수 어. 사이드 프로젝트가 무슨 낙검수 경제 팟캐스트였어. 그게 바로 선대인 거였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 했을 때 약간 그때는 최경환. 무슨 소리야 다들 빚쟁이 만들 생각 있어? 막 그러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웃긴 게 대통령이 한 번 바뀌면 태도가 완전 돌변해요. 박근혜 때는 집 사래며. 근데 이번에는 집 사면 안 된대. 법인으로 집 사지 마라. 그게 지금 일단 이번 대책의 메인 아닙니까? 그쵸. 범인은 뭐 이제 죽었죠 다.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인이들은 또 이제 자기 집이 가는 게 또 로망이니까 열심히 또 같이 보시면서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렇게 큐님 같이 성공한 불인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집 하나. 이거 로망 아닙니까? 거의 모든 특히나 20, 30대 직장인들의 로망 아니에요? 이제는 중고등학생 애들도 벌써 집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틱톡에도 불인이 TV 채널이 있습니다. 틱톡 많이 와주세요. 오셨네요. 소감 한번 마지막으로. 했잖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맞춰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안녕!